교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TV의 현재입니다. 오늘 저는 춘천교대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입시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은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분명히 되는 영상이기에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교대는 어떤 학교일까요? 교육대학교는 초등교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 국립대학으로서 4년 동안 초등교사가 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웁니다.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초등교육과를 나와야 하는데요. 전국에 10개 교육대학이나 제주대, 이화여대, 교원대의 초등교육과를 가셔야만 초등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초등교사가 되기를 희망하실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교대 입시를 잘 준비하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교대 입시를 매우 잘하시는 게스트 한 분을 특별히 섭외했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우 씨, 네.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오랜만입니다. 현재TV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네, 진우 씨가 21학번 수시 수석으로 들어오셨다는데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근데 우리 현재 씨도 정시 최초 합을 합격하셨잖아요. 아닙니다. 네,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2학년 2학기 맞으시죠? 네, 맞아요. 벌써 반 정도가 지나갔네요.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네요. 이제 곧 교생 실습을 나간다고 들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제가 이 정도 학교 생활을 했다는 게 놀랍고 아직 가지도 않았지만 또 첫 이제 학교 나가는 거니까 좀 설레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진우 씨를 초대한 이유인 이제 교대 입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조금 더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서 PPT를 또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정말요? 네. 역시 수석께 준비성이 철저하시군요. 네, 그러면 오늘 함께 제가 준비한 PPT 함께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네, 그럼 먼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춘천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에 재학 중이고요. 강원 인재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총 5개의 교대 수시 원서를 넣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1차 합격을 하고 제가 일정상 면접에 불참했던 진주교육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교대에서 최종 합격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춘천교육대학교는 제가 2021학년도 수시 수석으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저의 교대 입시를 요약하자면 크게 3가지 정도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저는 엄청난 노력파였어요. 저는 머리가 이렇게 좋은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머리보다는 어떠한 노력을 더 많이 했던 학생이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그 일을 10배로 벌이는 그런 특징을 가진 학생이었어요. 두 번째로 저는 아이디어 뱅크였어요. 이제 교대 입시를 준비하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조금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남들과는 다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카페 애호가였어요. 교대 입시 정보 사이트가 정말 많거든요. 이러한 많은 사이트들을 수없이 왕복하면서 교대 입시에 대한 정보를 정말 다량으로 제가 가지고 또 이를 제 교대 입시에 활용해서 저만의 교대 입시를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태도를 지녔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어떤 내신 공부나 또 비교과 준비에 대한 팁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표를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시와 또 저의 입시가 다르고요. 또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고3 학생, 또 고1, 고2 학생들의 입시 반영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의 입시에 반영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들어주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저의 이러한 팁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들을 요약하자면 크게 이 화면에 나온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팁은요. 여러분들이 교사상을 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교사의 모습이 있을 거고요. 또 내가 어떤 하고 싶은 교육의 방침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을 생기부에 유기적으로 반영해서 연결고리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과 조금 가까이 지내시고 또 친하게 지내는 그러한 습관을 또 지니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 생활기록부의 작성 주체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사께 좀 더 부탁하고 또 질문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생기부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 초등교사가 정말 다재다능한 역할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교사는요, 국수사과요, 또 실과, 또 은미체 등 우리가 다양한 전과목, 그리고 인성과 같이 많은 요소들을 지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 요소에서 저 이만큼 뛰어난 수준을 갖춘 인재입니다. 라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시는 게 아무래도 입시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교과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교과 점수는요, 절대 어떤 절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를 위한 하나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사실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옆에 사진을 보시면요. 이것은 제 실제 3학년 1학기 성적표의 사진이에요. 뭐 과목 이름도 있고 단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실 만한 건 역시 제가 노랗게 표시해둔 석차 등급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일 텐데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제 어떤 성적을 이렇게 옆에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저는 1학년 때는 1.36이라는 조금 높은 성적을 유지했지만 2학년 때 하락세를 겪었고 3학년 때는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어떤 다른 공부 방법도 탐색해보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해보면서 1.18이라는 점수로 확 점수를 올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과 점수를 높게 받을수록 높게 평가될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비교과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적 변화 곡선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라는 측면이다. 라는 것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래서 간단하게 내신 공부에 대한 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그날 학교에서 하는 공부들이 있으면 그날 복습을 꼭 내일로 미루지 말기를 바라십니다. 그날 했던 공부는 꼭 그날 복습하시는 그런 태도를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비교과의 균형을 적절하게 추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과도 물론 어떤 하나의 평가 요소에 지나지 않지만 교과 점수가 갖춰졌을 때 여러분들의 비교과가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교과 점수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균형을 두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들께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내용을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5개념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내신 성적은 공부 시간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시간을 내신 공부에 투자할수록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은 더욱 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최저 공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능 공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먼저 방학에는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시험 기간, 이제 학기에 들어서서 시험 기간일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시험 기간은요, 최소 한 달 전인데요. 이때는 꼭 내신 공부에만 집중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런 시험 기간이 아닌 학기 중에는 수능과 내신을 한 5대 5 정도로 공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그러면 넘어가서 이번에는 세특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크게 세특에는 한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교과 내용 심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 또 수행평가 내용이 기록되는 요소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여기까지 알고 있어요 라는 측면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학적 내용이에요. 또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교과 교육학, 교과와 관련된 교육 내용. 예를 들어 국어 시간에는 독서 교육, 사회 시간에는 인권 교육 등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겠고요. 또 일반 교육학적인 내용, 인지주의나 구성주의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연구해서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떤 인성적인 측면, 여러분들의 어떤 수업 참여도나 교사로서의 자질이 기록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는 주로 수업 중 교사가 기록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어떤 조금 더 성실한 모습을 평소에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선 여러분들이 자신의 교사상이 나타나도록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제 세특 작성 사례인데요. 제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실제로 제가 조금 적어봤어요. 그래서 교과 내용 심화에는 이런 내용, 교육학적 내용은 이런 내용,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 잠깐 멈추셔서 이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특 작성 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자신만의 활동이 들어가시면 좋아요. 선생님께 여쭤보고 추가적으로 탐구해보는 활동, 또 같은 활동이라도 자신만의 특색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해요. 예시로요, 저는 독서 시간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는 어떤 언어 민감성에 언어 어떤 감수성을 가진 그런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교사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교사는 어떻게 말하는가를 읽고 서평을 작성했다는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연결고리를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저는 심리학 시간에 피그말리온 효과와 낙인 효과를 비교 설명했다라는 활동이 있는데요. 추후 이것을 바탕으로 이런 칭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또 따로 탐구한 내용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넓고 깊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활동해 주시길 바래요. 예를 들어 저는 독도교육,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인권교육, 세계 시민교육, 에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네, 열심히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다양한 활동을 쫙 펼쳐놓는다면요. 나중에 3학년이 돼서도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연결시키고 교사상을 정해서 심화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남들과 다른 특별한 활동이 여러분들만의 무기가 될 거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예체능 세특도 꼭 기록해 주시길 바래요. 이 예체능 특성상 교대나 서울대를 제외하면 거진 필요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적어주시는 선생님들이 꼭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지금 교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내용을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적어주신다면 조금 더 입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선생님들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반영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특 작성 사례인데요. 일단 활동의 연결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먼저 어떤 인권 선언문에 나타난 인권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발표 과제를 수행했고 후에 어떤 통계 포스터 행사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이런 아르바이트 실태, 노동권에 대해서 설문조사와 통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 인권 수업이라는 책을 읽으며 이런 이상적인 학급 경영과 인권 수업에 대한 지식을 얻었고 후에 이러한 논문을 읽고 학생의 인권 존중 태도가 또 학생들의 타인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 어떤 묵인하고 허용하는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탐구를 해봤고요. 3학년 진로 활동에서는 실제로 이런 학급의 규칙을 인권 선언의 형식으로 제정해보는 수업을 구성하고 또 직접 이끌면서 교사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생활기록부에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저는 이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또 이를 주도하는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어떤 사례인데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고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교과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넘어와서요. 자율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총 2개의 사진을 띄워놨는데요. 물론 길어 보이는 건 위에 거지만 정말 영양가 없는 내용이에요.
뭐 정보부장 했고요, 봉사부원 했고요, 또 뭐 여기 참여했고요. 정말 이런 활동 나열식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보면 자율활동팀은 크게 세 가지예요. 이런 나열식 말고요. 자세히 써주시길 바래요. 밑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19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 썼고요. 또 그 과정에서 차별 예방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캠페인까지 연결해서 저는 조금 더 자세히 썼다는 것. 3학년으로 가면서 생활기록부가 변화한 점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만의 생각, 느낀 점 꼭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세특과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저는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3학년 합복과 작문 시간에 이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이 어떤 수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저런 이제 꼭 제게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반장이나 부반장을 해야 될까요? 라는 어떤 질문이에요. 저는 일단 부실장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어,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부실장이라는 요소보다는 동아리 부장으로서 조금 더 많은 리더십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이런 학급 임원을 맡으면요,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요소가 존재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 시간이나 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세요. 이제 제 동아리 활동이에요. 동아리 활동도 제가 이제 글이 좀 많아 보이겠지만 제가 했던 활동을 쭉 써놔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 동아리 활동, 교사 동아리인데, 교육 동아리인데 어떤 활동 할까 하면 제가 했던 것들 이렇게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빨간색은요, 제가 조금 더 특별하다고 저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활동들이니까 조금 더 유의 있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아리 활동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만의 독창성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수업 시간에 보여주지 못한 여러분들만의 능력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넘어갈게요. 다음 봉사활동이에요. 봉사활동도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 시간을 기록해 놓긴 했는데요. 봉사활동도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간보다는 어떤 한 봉사 단체를 정하고 꾸준히 나가는 지속성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봉사 세특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어떤 행발이나 또는 다른 요소에 반영할 수 있으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교육봉사에서 여러분들 자신만의 교육 활동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요. 1학년 때 교육학 시간에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제피디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것을 교육 봉사활동에서 실제로 적용해서 가르쳤다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장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진로 활동인데요. 진로 활동도 제가 여기 적어 놓으신 거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만의 느낀 점, 또 연결고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화적인 탐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측면만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출결과 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 실제 생활기록부 출결인데요. 저는 뭐 다행스럽게도 모두 개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질문거리가 여러분들 나와요. 저 선생님 그동안 지각 몇 번 했는데 괜찮을까요? 저 모르고 저 조퇴 몇 번 했는데 괜찮을까요? 네. 물론 우리 초등교사의 특성상 성실함이 요구되는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근한 친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아무래도 개근한 친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했다고 그게 여러분들의 입시를 뭐 떨어뜨린다 할 정도로 크게 좌지우지할 그런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지각이 몇 번 있다면 앞으로 안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 교대에 오기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라는 것을 이 생활기록, 특히 출결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면 네, 그런 요소도 크게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수상인데요. 저는 이제 마지막 세대인데요. 어떤 마지막 세대냐면 이제 모든 수상 내역이 실리는 마지막 세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이런 대회에 참가를 했고요. 총 44개의 상을 수상하게 됐어요. 네, 좀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의미 있었던 상이다 했던 건 옆에 정리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특히 고3은요 상을 골라야 될 거예요. 한 학기당 하나씩 고르셔야 될 텐데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이었으면 어떤 상을 골랐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옆에 써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의 교사상을 보여줄 수 있는 상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 이런 교사가 되고 싶어. 예를 들어, 아, 나 어떤 인권 감수성이 높은 교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교사가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제 뭐 리스트 중에서는 인권신문 공모전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교사상을 보여줄 수 있는 상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교과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상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 나 원래 과학을 되게 잘했는데, 아, 이번에 조금 삐끗했어. 아, 이번에 조금 잘 못 본 것 같아. 한다면, 저 같으면 옆에 있는 과학 탐구 실험 대회를 집어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쪽 원래 과학적 어떤 재능도 있는데, 아, 이번에 제가 조금 잘 못 본 것 같아요. 라는 요소를 부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개가 아니라면 저는 특히 높은 순위로 입상한 상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동상이랑 금상이 있으면 금상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겠죠. 다음 독서활동 팁인데요. 일단 독서는 가능한 만큼만 하시길 바래요. 허위로 기재하지 마시고 지나치게 많은 양 기재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나왔던 말이지만 초등교사는 다재다능한 존재라는 것. 여러 분야의 책을 골고루 읽고 기록해 주세요. 한 가지 분야 탐구도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그 한 가지만 파게 되면 교대 입학사정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뭐 경제책만 읽었네? 경제학과를 가려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 저 초등교사를 꿈꾼다면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 읽고 탐구하시는 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습관 꼭 두시길 바랍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만 기록해 주세요. 짧게. 간단한 줄거리, 느낀 점, 그리고 책이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점, 마지막으로 인상 깊은 구절. 네 가지 정도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책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특히 저는 이 토드 로즈가 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꼭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제가 읽고 당시 이제 면접을 준비하면서도 또 이제 어떤 교사상을 설정하고 생활기록부를 만들어가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운견은 아무래도 담임 선생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 학급 내에서 어떤 훌륭한 자질을 보여주시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어떤 동아리나 봉사활동 같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미처 채우지 못한 부족한 영역을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인성적인 요소를 강조해 주신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생기부가 내실 있게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저의 이런 수시 입시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우 씨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춘천교대 수시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좀 많은 학생들에게 일단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 현재 씨도 동시 아까 최초합이셨잖아요. 네, 이제 학생들이 저 이제 최저 공부도 그렇고 정시 공부도 그렇고 이제 현재 씨가 어떤 수능 공부에 대한 팁을 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조금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진우 씨처럼 이제 PPT도 없고 그런 이제 준비된 내용 딱히 없긴 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정식 공부 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좋은 팁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일단 수시로 갔잖아요. 그래서 수능에 올인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혹시 정시 이제 최초합이시잖아요, 현재 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수능 당일까지 어떻게 시기별로 어떻게 학습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춘천교대에 반수를 해서 입학했는데요. 약 5달이라는 적은 기간으로 수능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수를 한 입장으로 6평을 보지 않아서 9월 모의고사까지의 공부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수를 시작하고 9평까지는 최대한 모든 과목의 개념과 기출을 한 바퀴 돌리자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9평을 수능처럼 생각하되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인 만큼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바로 결과를 잊어버리고 취약 과목을 공부하면서 계속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공부를 훨씬 늦게 시작한 만큼 슬럼프는 다행히도 오지 않았고 그로 인해 꾸준히 집중력 있게 공부하는 것이 이 춘천교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그러면 또 지금 오늘 찍는 날짜가 8월 30일이잖아요. 31일. 오늘이 그 모의고사 날이죠? 아, 그쵸. 이제 9월 모의고사가 8월 31일이라. 네, 그쵸. 또 우리 수능하면 또 꼭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모의고사인데 혹시 그러면 이 현재 씨는 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공부했고 또 어떻게 활용했는지 조금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렇죠. 네, 우선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제 저는 반수를 한 입장으로 남들에 비해 공부량이 부족한 상황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실 전 모의고사를 10월 전까지 많이 풀지 않았습니다. 일단 개념과 기출을 2회 독을 한 후에 10월 중순부터 개념, 기출, 모의고사 이렇게 3개를 함께 병행했습니다. 모의고사는 실전 연습에 도움이 되지만 많은 강사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개념과 기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계속 보는 것은 효율이 떨어지는 일 같습니다. 따라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개념과 기출을 최대한 제 머리 안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중순부터 모의고사를 많이 풀게 되었는데요. 일주일에 수학 모의고사는 4개, 국어는 2개, 과학은 각 과목당 4개 정도 풀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탐 모의고사가 제일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전 감각을 가장 빠르게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현재 씨도 아마 정시 공부를 하면서 좀 어렵거나 취약했던 과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과목이 좀 자신이 생각했기에 취약했고 또 어떤 방법으로 극복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사실 이제 수능 공부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국어를 이제 제일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반수를 하면서 국어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나 비문학을 저도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사실 수능 때까지 취약했던 이 비문학의 문제점을 확실히 고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문학이나 화작 문법과 같이 이 다른 것들을 최대한 많이 공부하고 EBS 연계의 체감을 느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국어를 이제 잘 하지는 못했지만 수학과 생명과학 원에 좀 자신이 있었는데요. 그런 과목에서 절대 점수를 잃지 않은 것이 교대를 입학하는데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즉, 특정 과목이 부족하면 그 과목만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하는 과목을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국어에서 조금 이제 적은 점수를 상대적으로 받았다면 수학과 생명과학에서 이제 고정적으로 1등급이 모의고사에 항상 나오게 노력하였습니다. 약점은 극복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강점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 약점을 그나마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략을 잘 세워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그 우리 슬럼프라는 거잖아요. 어떤 공부를 그렇죠.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힘든 경험을 느낄 때 그럼 현재 씨도 아마 이런 수험 생활 중에서 어떤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수능을 좀 늦게 공부했잖아요. 관수를. 네. 그래서 다행히 슬럼프는 없었지만 이제 수능 막바지 불안감 좀 있었죠. 사실 반수란 입장으로서 전적대 복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취약 과목인 국어 때문에 걱정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그럴 때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그 요소를 이제 저는 쓰면서 정리하면서 이제 환기시켰고 나가서 산책하면서 이제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공부하다가 이제 잡다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는 그럴 때 이제 집중이 잘 되는 모의고사를 풀거나 좋아하는 과목을 조금 더 공부하는 식으로 이제 극복을 하였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공부했네요. 이제 그래도 공부해야 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말하자면 이제 재수나 반수 그리고 수능 공부할 때는 정말 힘들지만 이제 지나고 나면 짧은 기간이라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저도 수능 끝나고 지금 다시 회상해 본다면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간 것 같습니다. 진우 씨도 고등학교는 그러니까요. 그 3년이 너무 힘들었지만 벌써 저희 2학년입니다. 그렇죠. 이제 대학교 2학년. 이제 진우 씨도 3년이 빨리 갔다는데 이제 수능 공부하는 1년 감수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5, 6개월 얼마나 더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집중할 때 빡 집중하고 쉴 때는 쉬고 이 마인드가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입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네, 한번 할까요?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지금까지 교대 입시 네.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근데 저도 학생들이- 일단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 정시 쪽은 제가 잘 모르니까. 저도 수시 이렇게 뭐 듣긴 했지만 네. 정말 이제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쉬운 입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다 어렵긴 한데 지금 이제 입시 얘기가 조금 지루할 수 있죠. 아, 그쵸. 네. 저도 슬슬. 네. 그럼 이제 간단하게 교육대학교 생활도 네. 이제 얘기해 볼까요? 아, 네. 좋아요. 요즘 진우 씨는 교대 생활 어떠신가요? 교대 생활이요. 뭐 어떤 측면을 말씀드리는 게 제가 도움이 될까요? 뭐 이제 수업과 관련되면 수업이요? 네. 일단 여러분들 교대는 여러분들도 정말 잘 알다시피 어떤 초등 교과와 관련된 내용을 배워요. 그래서 어떤 일반 교육학적인 내용,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교육 사회학이나 뭐 교육 행정 이런 내용들도 배우게 되고요. 또 이제 어떤 교과 강론에 대한 어떤 내용을 배우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뭐 초등 수학교육 1 또는 뭐 초등 실가교육 1 이러한 측면들을 배워서 그 안에 초등 교육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이거를 학생들에게 나중에 어떻게 수업할 건가에 대한 내용을 직접 배우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런 과목들 하죠. 이제 진우 씨 아까 진우 네. 씨가 음악교육과라 했었는데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과 소개 또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짚고 가는 게 좋겠죠? 맞아요. 네. 일단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교대에 입학하시게 되면 무슨 전공? 저희는 이제 세부 전공은 아니에요. 이제 처음엔 다 같이 초등교육과 네. 큰 전공으로 이제 한 학년을 전체 다 뽑는다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춘천교대는 12개 과로 나뉘죠. 네. 이제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영어교육과, 음악교육과 등등 이제 많은 세부 전공으로 나뉘니까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과목을 하나 선택하셔서 이제 그런 음악교육과나 이제 수학교육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조금 특이한 점은 그 과마다 졸업 요건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저희 음악과가 어떤 졸업 요건이죠? 저희 음악과는 4학년 때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건 아닌데 대신 졸업 연주회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네, 음악교육과를 네. 들어오면 이제 필수적으로 악기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기를 이제 4년 동안 쭉 하셔서 향상음악회라든지 교수님의 피드백을 잘 받아서 이제 4학년 2학기 때 졸업하시게 되 졸업 연주회 한 번을 하심으로써 이제 그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과마다 졸업 요건이 다른데요. 이건 저희 춘천교육대학교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제가 진우 씨한테 이 질문 하려 했는데 네. 못했네요. 그 많은 교대 아까 합격하셨잖아요. 네. 왜 하필 춘천교대를 선택하셨을까요? 네. 이 질문을 들으면 제가 조금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데 항상 이제 제가 어떤 학생들 앞에서 이런 제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꼭 들려오는 질문이에요. 왜 그 다른 교대, 특히 경인교대 얘기 많이 하세요. 왜 경인교대, 또 왜 서울교대 안 썼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강원도에서 교사하고 싶다는 것이 컸어요. 강원도에서 교사하려면 아무래도 조금 우리 강원도 현실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어떤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춘천교육대학교가 아닐까. 또 여기서 배운다면 내가 나중에 현직에 나갔을 때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춘교를 제가 선택해서 오게 됐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일단 어떤 교통의 편리함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경춘선이 연결돼 있죠? 서울까지. 이제 사실 저는 본가가 이제 서울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서울 가는 게 아마 이제 지방교대 중에서는 제일 서울에 맞아요. 가깝지 않나 네. 이 생각이 들어서 저도 춘천교대 오게 됐는데요. 서울 가는 방법은 이제 ITX로 이제 용산역 기준으로 1시간 10분 정도 걸리고 경춘선도 상봉역까지 이제 급행타로 1시간 10분? 네. 네, 그 정도는 이제 충분히 이제 왔다 갔다 하실 만한 거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버스도 이제 안 막히면 강북역까지 이제 70분 정도 걸리니까 네,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춘천교대를 적극적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이런 이유들을 토대로 춘천교육대학교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 좋은 이유이네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교대 입시와 간단하게 이제 교대에 관련된 점들을 살펴봤는데 어떠신가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네요. 네, 다행입니다.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TV의 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교바. 교바.